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요, 오늘 설명드릴 거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 자체가 좀 위험하고 이렇게 의식이 떨어지고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비가 있고 말도 막 어눌해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대부분은 응급실에 환자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이라는 것은요,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있으면 안 되는 공간까지 피가 나와서 뇌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죠. 즉각적인 의학적 대처가 필요하고 중환자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죠.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이거다라고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조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빡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거, 이런 게 뇌출혈 전조 증상이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뇌출혈의 증상 그 자체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뇌출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통이죠. 뇌출혈 환자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환자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경우가 많고요. 평생 최악의 두통이었다 표현될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가 빡 터지는 그런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통이 뇌출혈로 인해서 오면요, 되게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진통제를 먹어도 잘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좀 지속되고 강한 두통이 오면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두통이 있으면 뇌출혈을 의심하시는 거는 너무 좀 많이 의심하시는 거고, 뇌출혈 환자가 있을 때 이런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통, 강하고 지속되는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출혈을 의심하는 것은 아주 많은 원인 중에 일부를 너무 편파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식 변화죠. 뇌출혈이 확 오면요, 의식이 훅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막 헛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졸려서 막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뭔가 졸려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그러면 뭔가 머리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깊은 속에 생겼냐 겉에 생겼냐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혈이 굉장히 많이 온 경우 또는 아주 중요한 부위에 온 경우는 의식이 그냥 확 나가죠. 혼수 상태가 됩니다. 겉에 온 경우 아니면은 조금 온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비만 있는 경우, 두통만 약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성으로 뇌출혈이 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잠깐 의식이 없었다가 또 의식을 회복했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이런 게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이 떨어지면 뭔가 안 좋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말이죠. 언어장애입니다. 뇌출혈이 있으면요,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뇌 활동이죠. 뇌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한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든지, 아니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글씨를 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다 되는데 글자만 못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뇌출혈이 왔을 때는 약간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번째, 마비죠, 마비. 마비라는 것은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움직이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왼쪽만 이렇게 들고 오른쪽은 못 들고, 다리도 한쪽으로 잡고 이렇게 푹푹 무릎이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오른쪽에 생기면 왼쪽이 마비가 오고, 왼쪽에 생기면 뭐 오른쪽이 마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형적인 대뇌 피질, 운동 피질,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속 깊은 속에서 생겼을 때는 그 양상이 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뇌출혈이 심하게 오면 일단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비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스꺼운 거 하고 구토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서 메스껍고 토한다. 그럼 이게 뇌출혈의 증상이냐? 이것도 첫 번째 두통하고 똑같습니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출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뇌출혈이 있을 때 두통의 특징,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메스껍고 토하는 것도 뇌출혈이 있을 때 메스껍고 토할 수 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속으시면 안 돼요. A가 있으면 B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B가 있으면 A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막 뭐 두통이 있고 막 토하고 메스껍고 그러면은 뇌출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뇌출혈이 있다고 하면요,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뇌의 꽈리가, 뇌동맥류가 터지는 그런 경우에는 의식을 잃지 않으면 환자들이 막 토하고 메스껍고 그런 거는 거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뭔가 좀 안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것이 뇌출혈이냐 이렇게는 생각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두통, 의식변화, 언어장애, 편마비,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뭔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의식변화, 언어장애, 편마비죠. 이 3가지가 있을 때는 머리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 참 요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응급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가를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뇌출혈에 대해서 털보 의사였습니다.